싸우다 망한다라는 메시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걸까요?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바로 직전 전당대회 때 이른바 윤심을 얻고 당대표가 됐던 김기현 의원을 원 전 장관이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끼리 늘 만나는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왜 카메라가 대고 만들기 이상하다. 무게가 10kg나 빠졌잖아요. 그래서 도로 한 2kg 회복돼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너무 체력도 빠지고 이 기가 좀 기력이 헤어스타일을 좀 이렇게 바꾸신 것 같은데. 이번에 출전 준비를 위해서 헤어스타일도 바꾸신. 제일 먼저 전화드렸잖아요. 전임 대표님이신데. 아이고 뭐 이거 다 우리 동지들인데 뭐. 노하우 좀 배우려고 왔는데 실력 있으신 분이 뭐. 당 혁신을 위해서 저도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저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양 험지로 던졌던 거기서 승리를 못 이뤄내기 때문에 남길 게 뭐 있겠습니까? 또 오래 한 정치인이고 하니까 또 제가 받은 게 많았으니까 더 많이 던져야 되겠죠. 다 던지겠습니다. 개항에 가서 3번 가서 뵀는데 너무너무 뭐랄까요, 가슴에 와닿고 반겨주셨고, 먼저 저한테 또 제가 어려울 때 오셨고, 그거 꼭 빼먹지 마요. 그건 내 평생 잃을 수가 없어요.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나 이렇게 안 해요. 딴 때는 그냥 한두 개 받고 가요. 예스로 알고 가겠습니다. 예스인지 노인지는 아직 모르죠. 인요한 의원. 박성미 비서관님.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첫 번째쯤에 만났던 사람이 김기현 의원이다. 김기현 전 대표다. 지난 전당대회 때 윤심 얻은 사람이 바로 김기현 대표이기 때문에 윤심은 나한테 있다는 걸 원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윤심의 계승전이라고 봐야 될지 이게 마치 이렇게 후계자 임명받듯이 저렇게 찾아가는 느낌인데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김기현 대표께서 저렇게 전면에 나설 그 자격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기현 의원께서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마치 저격하시는 듯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실패한 리더십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과거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은 괜찮았냐라는 질문을 저는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때에도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용산과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의 설정을 굉장히 좀 고착화시킨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총선의 패배 요인 중에서 저는 저런 리더십도 좀 문제를 삼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거의 본인의 모습을 반성하고 좀 성찰하고 말을 아끼시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전당대회 전면에 나서서 마치 세력화를 하고 조직화를 하고 이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저런 모습이 괜찮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총선 참패 직후에 이렇게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한다면 개혁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의 목소리보다 오히려 실패한 리더십을 찾아가서 마치 윤심을 계승받겠다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원희룡 장관에게도 좋은지 또는 김기현 의원에게도 좋은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임 대표라서 제일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는 게 원 전 장관 얘기고 TK로 간 나경원, 여의도 의원회관을 파고든 원희룡, 한동훈 전 위원장 출사표 직접 던지기 전에 여전히 두 사람 벌써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김기현 대표를 만난 이후에 좀 의미심장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무도한 야당 지도부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고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여당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다.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로 출마 결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한동훈 위원장도 염두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게 남의 책임이고 비판할 때는 남 얘기처럼 비판하고 정치적인 자산과 기회는 전부 자기 개인화하려는 이런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국민들을 걱정시킨다.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얘기겠죠. 앞서 나경원 의원이 경쟁자로서 한동훈은 경험 부족하고 4선 의원 대다수 걱정한다는 취지 얘기를 했다면 원 전 장관은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당정 일체, 이 싸우는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죠.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그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갈등 이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다 출사표 일요일 오후 3시에 기자회견한다라는 걸 알리는 취지로 명함 하나를 돌린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 명함의 색깔 혹은 모양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 몇 년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정말 인기 많았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 삼아서 내부에서 싸우다가 망할까 봐 결심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저 명함을 몇몇 그 국민의힘 당직자나 혹은 의원들에게 돌린 모양인데 원 전 장관이 아이디어는 좋네요. 이런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님. 결국 당정 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 오징어 게임의 명함을 빌린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이제 선언하면서 처음 나왔던 메시지가 당정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당정 일체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뭐 당연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뭐 대통령실과의 한 발을 맞춰간다라는 거 이상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당정 일체론이라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꽤나 아픈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파고드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사실 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저 명함까지 패러디를 했다라는 건 싸우다가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 뭐 이러다 우리 다 죽어라는 대사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예. 그만큼 결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런 갈등을 빚는 상태에서는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 이 상징적인 것은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구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혹시 메시지를 내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원희룡 전 장관은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당정 관계. 근데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정광재 대변인을 통해서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우리 똘똘 뭉쳐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9월에 그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라도 똘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이제 대신 대변인이 전한 바가 있었는데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 당이 잘 돼야 되는데 보수 재건을 같이 해보자. 근데 원 전 장관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만큼 여기 한 전 장관보다는 우리가 더 똘똘 당과 용산이 하나가 된다는 취지를 좀 강조한 것 같기도 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마음 한뜻 이걸 이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김경률 뭐 옛날에 비대위원 있잖아요. 예. 핵의사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이제 감정이 아직도 좀 이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잠시만요. 이철규 의원이 아니라 주호가 용산 대통령실이 아직도 그 이른바 좌파 논쟁,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옆에 둘러싼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인데 예. 오히려 이제 대통령보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제 한동훈과 더 사이가 안 좋다. 예. 이런 이제 소문입니다. 물론 확인을 못했지만 이게 확인 안 소문이. 됐으니까 더 얘기 안 하셨네요. 근데 소문이 파다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아마 이제 그 외에도 진중권 예. 교수 또는 이제 하문경 이런 이제 좌파 진영에서 전향한 예.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이런 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 풍문이잖아요. 뭐 일단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떠도는 설 중에 대통령실도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의 탐탁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원 전 장관이 여의도 의원회관, 국회에 있는 의원회관을 찾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본인과 함께할 사람을 공개적으로든 혹은 물밑에서라든 좀 더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였겠죠. 뭐 나경원 의원도 그래서 대구 경북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 것도 같은 이유일 테고요. 알려지기로는 뭐 가나다 순으로 나경원 캠프의 조경태, 정양석, 원희룡 캠프에 뭐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한동훈 캠프 일단 원내에서 장동혁, 원외에서 김종혁, 정광재. 후발주자잖아요.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이,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알려지기로는 김민전 의원, 김용태 의원, 유영하 의원과 접촉 중이고 실제로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에 가깝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영하 변호사는 글을 올렸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저격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도 당연히 원희룡 후보 도울 거고요. 그다음에 그 김민전 옛날에 교수였죠. 비례의원은 이제 요즘 보수층에서 상당히 그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숙 특검이나 이것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영입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자막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 이철규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 이분들이 원희룡 캠프에 합류하지 않을까. 조정훈 의원은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계속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각을 세우는 게 조정훈 의원, 백서,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아마 두 분이 또 이게 들어갈 거고요. 예. 이번 경기는요 육상이나 수영처럼 이게 1인 경기가 아닙니다. 예. 저는 농구나 배구처럼 이게 그 팀 경기예요. 예. 4인 1조. 왜냐하면 이게 대표가 있으면 혼자서 못해요. 그러면 이게 여성 최고나 청년 최고, 예. 다른 최고위원과 이게 러닝메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장동혁, 박정훈 또는 이제 여성 중에 김미애 뭐 또는 이게 청년 물색 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원희룡 캠프는 오히려 저는 조정훈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김민전 교수하고요. 그 최고위원 출사표를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재선급은 재선급이니까 예. 이번에 최고위원도 상당히 저는 노리는 분이 많고 비중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정훈 변호사 개인적인 취재 예측 중에 총선 이후에 가장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했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이철규, 조정훈 두 의원인데 그 두 사람이 원희룡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 그래픽에 캠프에 참여한다는 분하고 아니면 저 캠프 앞에 있는 그 세 분들, 저분들과 가까워서 최고위원회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게 지금 섞여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저희 당 당규에 보면은 특정 전당대회의 캠프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또 선출직 당직자, 뭐 지명직 당직자 모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이 나경원 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예. 그럼 당규 위반입니다. 뭐 지지 의사 표명해도 안 되고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이 뭐 최고위원이나 뭐 대표 출마한다. 그럼 말이 되는 거죠. 저기 원희룡 캠프에서도 마찬가지고 유영하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하신다면은 저 그림이 맞겠는데 예. 참여하신다면 안 된다. 한동훈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정광재 전 대변인이 어제 대변인 자리를 사직을 한 이유도 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자를 내려놓고 캠프 대변인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뭐 좀 보니까 이제 벌써 본인과 누구랑 함께 할 것인지 사람 얘기를 좀 나왔고 그럼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주목됐던 건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과 누가 함께 할 거냐였는데 잠시만요. 영남권 의원들 얘기, 이 얘기 말고도 원희룡 전 장관이 김기현, 인유한 연쇄회동을 했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됐던 한동훈 전 위원장의 20-30명 돕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전해졌었잖아요. 그 윤석 대변인님. 네. 새는 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일 많다. 뭐 이런 취재 얘기가 많아서. 근데 제가 뭐 꼭 그 CBS의 논설 실장 위원장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어제 오늘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친윤에 깜짝 놀랄 만한 2명 정도가 한동훈 캠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얘기였거든요. 저는 뭐 특정인의 이름을 알 수가 없고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런 얘기들은 예. 전당대회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부산 경남 출신 등이라고 돼 있는데 잘 보면 잘못 보면은 부산 경남 그쪽 의원들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각 의원분들이 각 당권 주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다 호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캠프에서 우리 캠프 도와준다. 이런 의원들 숫자가 이렇다. 이거 아마 합치면은 저희 의석수로만 보면 아마 한 200석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 또 국회의원이 몇 명을 뭐 확보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들은 그냥 정치 과정상의 하나로 보시면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 국회의원 숫자로 전당대회 판세를 예측하거나 전당대회 판세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프레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당원이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100만 명에 가깝고요. 각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 판단력이 본인들이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일단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 같은 사실상의 원희룡 전 장관은 보신 그대로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는 오징어 게임의 대사를 활용해서 이것도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했고 알겠습니다. 기자회견도 한날 1시간 간격으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순서로 진행되는 전당대회 출사표 기자회견. 한 전 위원장이 일요일 긴 자맹 이후에 첫 등판하기 전에 나경원 의원은 TK로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여의도 의원회관을 훑었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첫 번째 주제, 글쎄요, 흥행에는 청시로가 켜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